He should really set an example by speaking English in the United States. What's wrong with speaking Well, Spanish? I think it's wonderful and all, but I did it a little bit half-heartedly, but I do mean it to a large extent. We have a country where to assimilate, you have to speak English. 개고기 먹는 짱깨야. 저 카메라로 뭘 찍는다고? 어차피 내가 찍은 건 B급도 안 돼.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을. 2005년 LA의 어느 고등학교 영화반. 내 귀에 꽂히는 누군가의 말이었어요. 16살에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마이클 정입니다. 할리우드의 거장이 된 한국계 감독이죠. 하지만 제 이야기는 고등학교의 한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영화반은 제 유일한 꿈의 공간이었어요. 점심시간마다 카메라를 들고 교정을 돌아다녔죠. 하지만 백인 학생들의 조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야, 아시아는 카메라 앞에 서지 마. 내 눈은 화면에 안 나와. 김치 냄새 나는 게 여기까지 풍기네. 너네 나라로 돌아가서 영화나 찍어. 매일같이 들리는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전 참았습니다. 대신 방과 후면 영화를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중국집 주방,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세탁소. 우리 가족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영화반 졸업작품 상영회가 열렸어요. 저는 3개월간 준비한 단편영화를 들고 갔습니다. 이민자의 꿈이라는 15분짜리 다큐멘터리였죠. 상영이 시작됐어요. 스크린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여시는 아버지, 밤 12시까지 손님 옷을 다리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들의 주름진 손, 지친 눈빛, 그래도 잃지 않은 미소까지. 영화가 끝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들려온 건 비웃음이었죠. 이게 뭐야? 차이나타운 홍보 영화. 이런 게 영화냐? 역시 아시아는 창의력이 없어. 그날 처음으로 제가 참지 못하고 일어섰어요. 이게 왜 영화가 아닌데? 우리 부모님의 삶이, 우리의 이야기가 왜 영화가 될 수 없는데?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이 날아왔죠. 마이클,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할리우드에선 영원히 문지기도 될 수 없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분노? 아니요. 결심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의 낡은 캠코더를 꼭 쥐며 맹세했습니다. 내가 꼭 증명해 보이겠다.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그날 이후 더욱 치열하게 영화를 만들었어요. 점심시간, 방과 후, 주말. 매일같이 카메라를 들고 다녔죠. LA의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리틀 도쿄. 아시안 커뮤니티의 진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어느 날 한 편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나의 할리우드라는 제목의 5분짜리 영상이었죠. 아시안들이 겪는 차별, 그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24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죠. 드디어 누군가가 우리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것이 진짜 아메리칸 드림이다. 할리우드는 이제 변해야 한다. USC 영화학과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전액 장학생으로 초청한다고. 그렇게 제 진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전쟁은 그 후에 시작됐으니까요. USC 영화학과에 입학한 첫날, 저는 또다시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신입생 환영회에서였어요. 아시아는 기술 스태프나 하지. 감독은 무리야. 너도 결국 B급 액션 영화나 만들겠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방식대로 이야기를 하기로 했죠. 1학년 과제전에서 국밥이라는 7분짜리 단편을 만들었어요. LA 코리아타운의 작은 국밥집, 그곳에서 4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국밥을 끓여온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상영이 시작되자 몇몇이 키득거렸어요. 또 아시안 푸드냐? 하지만 상영이 끝난 후 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한 교수님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마이클, 자네 영화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진정성이 느껴지네.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에는 분명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으로.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어요.
마이클의 아메리카라는 이름으로요. LA의 작은 아시안 가게들, 그들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처음엔 조회수가 100도 안 됐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주 한 편씩 꾸준히 영상을 올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영상이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누군가가 우리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할머니의 식당이 생각나. 이게 바로 진짜 우리의 모습이야. 로스앤젤레스 아시안 영화제에 참가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국 독립영화 감독님이 제 작품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마이클, 우리 같이 작은 프로젝트 하나 해볼까? 그렇게 시작된 게 할머니의 식당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미주 한인 1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었어요. 제작비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셨죠. 촬영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80대 할머니께서 40년간 지켜온 식당 이야기를 하시다가 우시는 장면이었죠. 처음엔 영어도 모르고 매일이 두려웠어. 하지만 우리 손주들은 꼭 미국에서 성공했으면 했지. 그 장면을 편집하면서 저도 울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으니까요. 완성된 작품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안 커뮤니티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댄스 영화제의 한 프로그래머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작품을 기다려왔어요. 선댄스 영화제 출품은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비록 본선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독립영화 제작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시안계 독립 프로듀서 제니 황의 관심은 특별했어요. 그녀는 저의 다음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이클, 당신의 시선이 특별해요. 우리가 할리우드에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맛의 기억 프로젝트였습니다. LA의 다양한 아시안 식당들을 돌아다니며 그들의 요리에 담긴 가족의 역사와 이민자들의 꿈을 담아내는 작품이었어요. 제작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예산은 부족했고 대부분의 식당 주인들은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꺼려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이야기를 누가 보겠어요?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인터뷰를 해요? 하지만 그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바로 제 부모님의 이야기였어요. 저희 부모님도 25년간 식당을 하셨어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제 영화의 시작이었고 이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6개월간의 촬영, 3개월간의 편집. 마침내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요. 먼저 아시안 커뮤니티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 다큐멘터리가 아니야.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야. 드디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어.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LA타임즈의 한 기자가 저희 시사회를 찾아왔고 문화면에 크게 소개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부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제 작품의 진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협업하고 싶습니다. 협상은 3개월이나 걸렸어요. 그들은 좀 더 대중적인 방향을 원했지만 저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결국 그들도 제 의견을 존중해주기로 했죠. 맛의 기억은 넷플릭스를 통해 190개국에 공개됐어요.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음식을 통해 전해지는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이민자들의 꿈에 공감했어요. 하지만 이 성공이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할리우드의 거대 자본이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맛의 기억이 성공하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대형 스튜디오들이 앞다투어 아시안 푸드 관련 기획을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메이저 제작사의 중역이 저를 점심 미팅에 초대했어요. 마이클, 우리가 당신의 다음 작품을 제작하고 싶네요. 아메리칸 테이스트라는 프로젝트예요. 예산은 $2,000,000. 처음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기획안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시안 셰프가 미국식 요리를 배우면서 성공하는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들은 제 작품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안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백인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성공이라 정의하고 있었죠.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러자 그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이봐, 마이클. 현실을 직시하게. 당신 같은 인디 감독이 할리우드에서 살아남으려면 타협이 필요해. 그날 밤 한국에 계신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 제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죠. 내가 그동안 찍어온 영화들, 우리 이야기를 가장 잘 아는 건 바로 너야. 남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렴. 그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다음날 바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우리의 부엌. LA의 작은 주방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레스토랑을 만든 한인이세 셰프들의 이야기였죠. 하지만 곧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투자자들이 하나둘 빠지더니 촬영 장소 섭외도 어려워졌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방해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때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뻗어왔어요. 저의 이전 작품 맛의 기억을 본 아시안계 레스토랑 오너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겁니다.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제작비도 보태고 싶어요. 우리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주세요. 촬영은 계속됐어요. 할리우드의 방해 공작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갔습니다. 완성된 작품은 먼저 토론토 영화제에 출품됐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관객상을 수상한 거예요. 평단의 호평도 이어졌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이다. 할리우드가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시선.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순간. 시사회장에서 만난 한 젊은 아시안 청년이 울면서 제게 말했어요. 감독님, 처음으로 제가 꿈꿔도 되는 세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부엌이 토론토 영화제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할리우드의 시선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큰 장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메이저 배급사들은 우리 영화의 배급을 꺼려했어요. 아시안 영화는 제한된 관객층만 있다는 핑계였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시안 커뮤니티의 작은 극장들을 중심으로 상영을 시작했어요. LA, 뉴욕, 시카고. 그리고 특별한 시도를 했습니다. 각 상영관에서 영화 상영 후 지역 아시안 셰프들과 함께하는 작은 음식 축제를 연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관객들은 영화에서 본 음식을 직접 맛보고 셰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 이런 문화 행사는 처음이야.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의 유명 배급사가 아시아 전역 배급을 제안한 거예요. 이어서 유럽의 예술영화 배급사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리우드가 외면한 우리 영화가 오히려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그때 저희를 무시했던 메이저 스튜디오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마이클, 우리가 실수했네. 당신의 방식대로 작품을 만들어 보지 않겠나?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아시안 이야기는 아시안이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제작 스태프의 50% 이상을 아시안으로 채용해 주세요. 그들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영화 제작이 아닌 할리우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새 프로젝트 달비 식당의 촬영이 시작됐어요. 예산은 이전보다 컸지만 우리만의 색깔은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과감해졌죠. 왜 아시아는 늘 모범적이어야 하나요? 우리도 실수하고 방황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촬영 마지막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고등학교 시절 절 무시했던 영화반 선생님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마이클. 내가 이렇게 할리우드를 바꿀 줄은 몰랐어.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영화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아시안에 대한 편견을 깨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거예요. 달비 식당은 올가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시안 영화라는 레이블이 필요 없어요. 그저 좋은 이야기, 진정성 있는 영화라고 불리면 충분합니다.
할리우드는 변하고 있어요. 느리지만 분명히.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달빛 식당의 시사회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작은 극장을 빌렸어요. 화려한 레드카펫도 유명 배우들도 없었지만 그곳에는 더 소중한 분들이 계셨죠. 40년간 한 식당을 운영해오신 김할머니,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허리 굽어가며 일하시는 정 아주머니, 이제 막 식당을 시작한 젊은 2세 셰프들. 제가 영화에 담았던 모든 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영화가 시작되고 스크린의 첫 장면이 떴습니다. 이 영화는 꿈을 위해 부엌에 선 모든 이들에게 바칩니다. 그때였어요. 관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돌려보니 김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어서 고마워요. 영화가 끝나고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사회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된 거예요. 특히 김할머니의 눈물 장면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답니다. 영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전국의 아시안 식당 주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달빛 식당이 선댄스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겁니다. 아시안계 감독의 작품이 개막작이 된 건 영화제 역사상 처음이었죠. 하지만 제게 가장 큰 기쁨은 따로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영화반 후배들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선배님 덕분에 우리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시안이라고 주눅 들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달빛 식당이 정식 개봉을 했습니다. 첫 주말 박스오피스 5위. 메이저 배급사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이었죠. 평단의 호평도 이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시안 영화라는 꼬리표가 필요 없다. 새로운 할리우드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 그리고 마침내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 명단이 발표되는 날이 왔어요. 달빛 식당이 각본상과 감독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가 해냈어요. 시상식장에서 만난 할리우드의 거장들이 제게 인사를 건넸어요. 이제는 동등한 동료로서요. 더 이상 아시안 감독이 아닌 그저 감독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수상식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줄 차례입니다. LA 아시안계 영화인들을 위한 교육센터를 만들 계획이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할리우드는 변화했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거예요. 그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꿈과 도전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더 특별한 아시안 아메리칸의 성공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